이과대 이과대 편인데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쿄 이과대 약학부 1학년 임산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츠쿠바대학교 정보과학류 4학년 김현지입니다. 그러면 도쿄 이과대부터 학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쿄 이과대는 살아남긴 어렵지만 졸업하면 승자가 되는 학교입니다. 캠퍼스는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도쿄 중심부에 있는 카구라자카, 두 번째는 치바에 있는 노다 캠퍼스, 세 번째는 그 사이에 있는 도쿄 외곽부에 있는 카츠시카 캠퍼스, 네 번째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홋카이도에 있는 오샤만베라는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이과대 하면 주로 떠오르는 포인트가 첫 번째는 높은 취직률, 두 번째는 연구 시간, 세 번째는 유년이 있습니다. 츠쿠바대학교는 일단 일본에서 두 번째로 캠퍼스가 큰 학교고요. 캠퍼스는 도쿄의 bunkyu구에 있는 캠퍼스랑 츠쿠바에 있는 본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일본의 14개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3명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혹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각자. 근데 저는 입시 2번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문학부 심리학과 지원해서 개이호에 합격해서 1년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이재유로 공부해서 시사 일본어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이호 다니면서 일반 입시라고 Aon유시라고 일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학교에서 자체 시험 쳐서 약학부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분들도 이재유로 가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겠지만 약학부나 의학부 또는 막 이공계열 학부들은 이재유보다는 일반 입시 통해서 가는 게 조금 더 문이 넓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재유는 약간명만 뽑는데 항상. 근데 Aon유시는 딱 정해진 인원수를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 뽑는 학교도 있어요. 그거는 교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게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저처럼 Aon유시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Aon유시라는 거는 이제 일본 학생들이랑 유학생, 현지인 구분 없이 일본 학생들이랑 같이 학교에서 준비된 자체 시험을 쳐가지고 가는 방식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치고 그 다음에 자체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센터 전형, Aon유시 전형, 자체 시험 전형, 그리고 이재유 전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센터 시험을 치고 가는 거는 약간 수능이랑 비슷해서 요즘 수능 평준화가 됐잖아요. 이제 킬러 문항도 사라지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센터 시험도 킬러 문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이한 난이도로 자기가 실수 없이 많이 풀 수 있다라는 학생은 센터 입시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Aon유시는 자기가 이 과목에 대해서 특기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어서 영어를 죽이고 수학을 못하는 편이어서 수학을 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 합쳐서 점수를 내기 때문에 영어 100, 수학 50 이런 식으로 가도 다 합치면 영어 80, 수학 70 이렇게 받은 사람이랑 점수가 똑같이 돼요. 그래서 한 과목을 잘한다라는 학생은 Aon유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면접이 없어요. 자소서도 안 써도 돼요. 츠쿠바 대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10이라는 제도로 와가지고, 근데 이제 10이 없어져서 일단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 위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사비로 들어오는, 이재유로 들어온 친구들은 많이 없기는 한데 있고, 그리고 문부성이랑 또 G30이라고 글로벌 30이라고 영어 전형으로 오는 친구들, 거기는 아마 좀 학군, 들어올 수 있는 학군이 정해져 있을 거긴 한데 보통 문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과는 생명 쪽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영어 전형 이과로 해서 공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생겼다고 알고 있고, 근데 츠쿠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유학생을 이제는 조금 많이 덜 받는 것 같아서 좀 경쟁률이 세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유학생을 많이 뽑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입시하셨을 때 영어도 좀 봤나요? 학교에서? 네, 저희는 학부별로 다르겠지만 약학부는 영어, 수학, 화학을 받습니다. 저희는 영어는 필수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학교에 들어와서도 무조건 뭐 뭐지? 딱 정해진 학년에 토익을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안 보면 진학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영어가 항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들어가면 어세스먼트 테스트라고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의 학력을 좀 평가하고 여기서 부족하면 조금 추가적으로 수업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수학, 생명은 받는지 모르겠는데 생물, 화학, 영어를 다 다시 보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으로 봐요. 그래서 토익별로 세 가지 반으로 나눠가지고 영어가 필수기 때문에 A반, B반, C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 일단 저는 정보과학인데 한국에는 아마 정보과학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컴공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컴퓨터랑 뭐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이런 과목들 배우고 연구실에서는 지금 저는 인공지능이랑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저는 아직 4학년이 안 돼서 연구실 배속을 안 받긴 했는데 희망은 독성학 쪽 연구하고 싶습니다. 마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발이나 채취해서 국가수 쪽으로 보내면 국가수의 독성학과 독성학 연구실에서 그거를 다 미량 분석해서 내는 그런 게 독성학입니다. 저 질문 있는데 혹시筑波대학은 간판학부가 어디예요? 간판학부요. 일단筑波대학교는 의대랑 체대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대 같은 경우는 진짜 교수님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신 분 뭐인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츠쿠바에 엄청 큰 병원, 츠쿠바 대학 병원이 있어서 그래서 병원도 유명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약학부에서도筑波대학으로 실습 되게 많이 아, 가는데 진짜요? 악명이 엄청 높아요. 왜요? 가면 전자기기 이거 애플워치까지 다 뺏긴다고. LE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너 그럴 마음이면 집에 가라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되게 기비시하다고. 저도 의대 친구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되게 유르이한 것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뭐 귀걸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고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키비시한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쿄 이과대 전체 학생 중에서 75%가 남자고 25%가 여자라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올해 기준으로 기계공학과에 여자가 단 4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 맞고 체감상 더 여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오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매년마다 연구실을 배속받는데 그래서 여자애들이 많이 갈 것 같은 연구실에 순위가 항상 상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나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유년이 전에는 어떤 학과에서는 50%를 유년시켰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여서 문부성에서 너무 많이 유년을 시킨다. 좀 줄여라. 그래서 한마디 들어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추세고요.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해도 몇 년 전에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서는 학과생들의 20%를 유년시켰을 정도로 아직까지 유년율이 높은 편입니다. 레포트의 양이 일단 많고 그리고 사립대학교 중에서 실험 시간이 많은 학교로 알려져 있어서 그만큼 유년하기 높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다이 사이에 오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년 좌담회라는 거를 열거든요. 유년한 사람들이나 유년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좌담회를 하는 건데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유년하지 않기 위해서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쿠바대
2년 동안 학군 과정을 거친 뒤에 3년 차에 주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이 제도의 좋은 점이나 불편한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주전공 3학년 때 주전공을 결정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졸업하고 졸업장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과학류인데 정보과학류 지능 미디어 뭐 학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랑 그리고 3학년 때 실험하는 게 달라진다. 실험 내용이 달라진다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주전공 수업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또 듣고 싶으면은 1, 2학년 때 추가해서 들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했어서 아마 그거는 저는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다른 학군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1, 2학년 때 뭐 더 좀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데 3학년 이전에는 너무 보편적이고 좀 다른 과목의 수업들을 좀 많이 들어야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1, 2학년 때 3학년 주전공 내용 듣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들었던 편이어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이하게 2학기제가 아니라 6학기제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는 6학기제라기보다는 2학기제인데 1학기가 3개의 모듈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랑 아키 학기가 있는데 거기에 하루 A, B, C, 아키 A, B, C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른 학교랑 다르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AB까지 하는 과목만 있는 데도 있고 뭐 하루 A만 하는 과목, 하루 C만 하는 과목 이런 게 있고 뭐 그래서 기말이 한 학기에 3번 있는 느낌으로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좋은 점은 이제 특정 학과는 하루 C나 아키 C 이게 C 모듈에 좀 수업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방학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스쿠바대 체육 과목이 3년간 필수라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저희는 체육 과목이 필수이긴 한데 근데 3년간 필수인 데는 이과 중에서 또 응용이공학류 포함해서 한 5학류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2년 정도 필수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2년 필수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체육이 필수인가요? 저희는 필수는 아닌데 락스탄이어가지고 저는 전기 때 들었는데 상당히 귀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다시 도쿄 이과대로 넘어가서 대학원 진학률이 50.9%라고 나왔는데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정말 대학원에 많이 가시나요? 확실히 대학원 많이 가는 것 같고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 대학교도 다른 대학교에서 우리 대학원으로 오는 거랑 우리 대학교에서 다른 대학원으로 가는 거는 비교적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학부를 끝내고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거는 비교적 쉬운 걸로 알려져 있어서 어느 정도로 쉽냐 하면은 학부생 2, 3학년 기말고사 정도로 비교적 용이하게 진학할 수 있어서 더 진학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과 계열 학교이기 때문에 실험 분야도 학부생 때 교수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연구실이 배속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대학원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거를 결정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산희님도 대학원 진학 예정 있으신가요? 저는 진학을 하게 되면 6년제 플러스 4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되어버려서 조금 아쉽겠지만 진학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별 실취직률이 전국 1위로 등극하셨는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결이요. 근데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문과분들에게는 좀 죄송한데 문과보다는 이과가 조금 더 취직이 잘 된다는 점이랑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대학원으로의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학력이 좀 높아진다는 점.
학부생보다는 박사, 석사분들을 더 많이 뽑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저희 학교가 일류 대학이라고 5년제 대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간의 인식 때문에 졸업하기 어려운 대학이라고, 그래도 실력은 갖춰진 학부생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기업 쪽에서 더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스쿠버 대학이 이제 멀어서 이게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학교가 워낙 넓고 츠쿠바야가 자체가 되게 시골이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고 일본인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코스트코 가고 싶다 하면은 차 있는 친구한테 아, 나 코스트코 가고 싶은데 데려다 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여행 간다든지 차 타고 뭐 바다 보러 간다든지 츠쿠바산에 뭐 별 보러 차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막 해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TMI 할까? 그러면 저희 학교가 실험 시간이 아까 말했듯이 사립 시간 중에서 가장 길거든요. 그래서 가라오케에서 이제 이과는 실험이 끝나면 실험 레포트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 실험 레포트가 고찰도 해야 되고 내용도 써야 되고 되게 내용이 손으로 태각기예요 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시험 기간에 레포트 쓰는 기간에 카라오케를 다 같이 가면 카라오케에서 다른 사람이 부르고 있는 동안 실험 레포트를 쓰고, 얘 끝나면 다시 부르고 얘가 실험 레포트 쓰고,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라오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츠쿠바에 엄청 큰 가라오케가 있어요. 비게코 그냥 체인점인데 궁전처럼 엄청 크게 돼 있고 안에 막 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네, 엄청 커요. 이제 이공계이기 때문에 실험을 다들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학부에서는 1학년 때 목금 이렇게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1시부터 길게 끝나면 8시, 9시까지 실험을 한 7시간 정도 하는데, 1학년이 그렇고 한 3, 4학년이 되어서 연구실 배속받거나 더 윗학년으로 가면 이제 선배님 말씀에 따르면 교수님이 끝날 때쯤 와가지고 칠판에 막차 시간을 적어놓고 가신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실에 코어 타임이 무조건 있는 건가요? 코어 타임이요? 그 무조건 연구실에 있어야 되는 시간? 자기 연구가 그 실험이 늦게 끝나면 늦게 가는 거예요. 빨리 끝나면 빨리 가요. 아, 그래서 계속 원하는 값이 안 나오면 계속 해야죠. 교수님이 반복해서. 막 푸시하시는. 푸시는 아닌데 저희가 실험 레포트를 쓰는 게 저희이기 때문에 실험 레포트를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는 원하는 값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고찰을 해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귀찮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낫다라는. 그쵸. 그 이제 공대면은 뭐 체크무늬 셔츠를 많이 입는다든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도 좀 그런가요? 어떤 스타일이 좀 다들 어떤가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공대하면 체크무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거를 의식해서 평소에는 안 입어요. 절대 한 명도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과대는 체크무늬 셔츠 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이제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와서 이렇게 삐 하고 사진 찍는, 여기 사진 띄워드릴 텐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희 학과가 또 딱 그 체크무늬 셔츠 공대생의 그 전형이 있을 만한 학과인데 정말 체크 셔츠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딱 그거 있잖아요. 그거 공대 회색 후드티? 그런 학생들도 많고 근데 또 특이하게 여학생들은 엄청 하늘하늘하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저는 항상 후드티에 제일 편한 거 입고 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체크 셔츠 말고도 그냥 셔츠에 부스스하게 와가지고 코딩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스쿠바대는 1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야칭이 되게 싸다고 들었고 네, 그 유학 중에 주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저희 기숙사가 네 가지가 있는데 히라스나 오이코시, 이치노야, 글로벌 빌리지가 있고 그리고 야칭도 되게 싼 편이라서 기숙사 야칭은 15,000엔에서 30,000엔, 40,000엔 사이 정도고 기숙사 장점이 전기세가 싸서 많이 들어가서 살기는 하는데 일단 츠쿠바 자체가 야칭이 되게 싸가지고 자취를 한다고 하면 거의 싸면 2만엔에서 신축 제일 비싼 게 거의 5만엔대 정도에서 다 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숙사에 가끔 바퀴벌레가 많이 나온다 해서 야칭이 싸니까 다들 나와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6개월 정도 기숙사에서 살고 바로 나와서 딱 그 신축에 들어갔는데 야칭 55,000엔 이어서 되게 싼 편이에요. 근데 약간 이나카? 이나카라고 해서 미안한데 저도 이나카니까. 아, 인정합니다. 아, 네, 예. 예, 이나카는 조금 싼 집이더라도 평수가 좀 넓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55,000엔인데 사실 이 가격으로 도쿄에서 살면은 진짜 아마 엄청 벌레 많이 나오는 집? 그런 집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저희는 거의 1LDK이고 거의 방 8조랑 거실 8조, 방 3조 해서 11조 정도예요. 그래서 되게 크고 한 6만 원 정도 되면 거의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와, 집도 살 수 있어요. 방이 있는 게 진짜. 저희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을 치바에 있는 노다 캠퍼스에서 하고 3학년 때부터 3, 4, 5, 6학년 이 4년 동안은 카츠시카 캠퍼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츠시카 캠퍼스가 치바에 가까운 도쿄인데 그래도 도쿄니까 야층이 좀 올라가서 저는 그 만나카에 있는 딱 가운데 집에 살고 있어서 좀 여쪽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럽네요. 학교에 한국인 얼마나 있는지 뭐 아, 이게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그 작년에 다닌 게이오에서는 한국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인 모임도 많고 동아리 같은 것도 한국인 대상으로 한 동아리나 한국인이 만든 동아리를 유학생회 말고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오고 나서부터 일단 한국인의 비율이 엄청 적고 학생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 유학생 자체가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제 시골이기도 하고 뭐 차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가지고 한국인들끼리는 되게 똘똘 뭉쳐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총 한국인은 학교에 한 7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학교 한 가지씩 어필하면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 학교 어필할 거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입이 몇 개라도 부족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에 맞는 학과를 고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유나 자체 시험을 준비하거나 무슨 시험을 준비하거나 영어나 이과 과목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더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원하는 학문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 유념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관련 학문의 서적이나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의 논문 그런 거를 직접 찾아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사고하는 방법을 기르는 게 본인에게 훨씬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학문에 뜻이 있다라는 사람은 도쿄 이과대에 꼭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년이다 막 실험이다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자기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학교라고 자부할 수 있고 여학생들 꼭 와주세요. 츠쿠바 대학교는 일단 그 학교 이념 자체가 열린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념과 비슷하게 좀 맞춰서 이제 주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1, 2학년 때 자유롭게 공부하다가 3학년 때 너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가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최근에는 또 모든 학과의 학류 학생들이 모여서 학류장분이랑 현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나 앞으로筑波 대학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봐도 학교 자체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학교가 국제 교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내셔널 이벤트나 뭐 국제 교류 이벤트가 많고 다른 나라 학생들이랑도 교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배울 게 많은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아,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막 한유연 아직도 구독 안 했어? 구독과 그러니까. 좋아요 막 이런 거 안 해? 오 잠깐만 한유연 아직도 구독 안 했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시작. 아직 안 했다면 구독과